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작가 김지민입니다. 첫 책 하이드와 나는 동판화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동판화의 과정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하이드와 나는요, 주제가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다루고 있어요. 내 안에 빛과 그림자를 주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생각한 것이 블랙 앤 화이트의 모노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모노톤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이제 애칭이라는 이 하나 재료가 주제와 굉장히 맞다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애칭의 보온 블랙이라는 물감의 색깔은요, 굉장히 짙은 검은색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애칭을 이 하이드와 나의 재료로 선택하게 된 거죠. 하나로 만드는 과정은 일반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과 다르지는 않아요. 이 재료를 어떤 사람은 페인팅을 할 수도 있고 색연필로 그릴 수도 있고 크레용으로 그릴 수도 있는데 그 과정만 하나로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스케치를 하고 더미북을 만들고 그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만 하나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 그 과정의 프로세스만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과 전혀 다르지 않답니다. 지금부터는 이 동판화의 이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캐릭터 스케치를 하고 이런 장면들을 동판, 이거는 이제 코퍼라고 하는데요. 동판이에요. 동판에다 이 하드그라운드라는 미디엄을 바릅니다. 거기에 이런 밑그림을 얹은 다음 트랜스퍼 한 다음에 그 라인을 이제 니들, 아주 날카로운 니들 같은 걸로 그림 그리듯이 똑같이 스케치하듯이 하는 거예요. 긁어내고 난 다음에 산에다 넣으면 그 긁어진 부분만 부식이 돼요. 라인들이 생겨요. 이 라인에다 잉크를 발라서 닦아내고 나면 이 라인 안에 잉크가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을 이제 프레스기에 넣고 찍으면 프레스기의 압력에 의해서 라인에 들어있던 잉크가 종이에 찍혀 나오는 것이죠. 이런 책을 아코디언 혹은 콘서티나 방식의 제본이라고 하는데요. 아코디언이라는 악기 아시죠? 그런 악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아코디언 방식의 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본 방식을 쓴 이유는 이 책의 주제와 이 제본 방식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였어요. 이 책의 또 다른 나에 대한 주제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물처럼 움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이 콘서티나 방식의 책이 이런 주제를 굉장히 그 물성으로도 잘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이 방식을 제본할 때 쓰게 된 것이죠. 판화의 매력이라면 무엇보다도 이 아날로그적인 감성하고 인간의 온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이 판화를 디지털 툴로도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는 앱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디지털 앱으로 구현을 할 수 있지만 디지털 브러쉬들은 굉장히 획일적인 선들이죠. 아무리 이제 작가가 브러쉬들을 조정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동판을 자기가 깎고 부식해서 만든 단 하나의 선을 만들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독자들은 굉장히 미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그거를 느낍니다. 저는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느낌들이 이런 작품을 읽을 때 그런 감정들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 중에 어떤 그림의 위작이나 모작을 판별할 때 그런 전문가들이 그 사람의 스트로크, 그 화가의 고유의 습관이나 스트로크를 그걸 구분해서 그 위작을 이렇게 발견해낸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이 작업을 하고 있다 보면은 이런 5G 시대에 내가 뭘 하고 있나 이런 의문도 들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런 아날로그 방식의 가장 큰 매력은 그 인간의 온기와 그 개성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개성. 그것이 이 판화의 매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만들고 있는 한성민이라고 합니다. 페이퍼 커팅은 말 그대로 종이를 잘라내는 거고요. 보통 가위를 이용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칼을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에 환경에 관련된 그림책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일러스트레이터로 지냈을 때에는 석유를 기반한 재료들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뭐 아크릴이라든가 뭐 오일 파스텔도 사실 석유를 기반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조금 벗어나서 작업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페이퍼 커팅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페이퍼 커팅은 우선 제가 칼로 잘라야 하기 때문에 얇은 종이를 쓰게 될 수밖에 없고요. 뭐 그러다 보니 다행히 나무도 조금 줄일 수 있게 되고 칼 한 자루로 그림 하나를 표현할 수 있어서 네, 그래서 페이퍼 커팅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종이를 잘라내서 한 장에 다 이어져 있는 작업이어서 한눈에 잘 들어올 수 있고요. 선과 면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이 면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고 또한 칼로 자르다 보니까 워낙 그 단면들이 깔끔하게 떨어져서 그래픽 작업 같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또 작업할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서 칼을 파야 되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서 그 시간 자체도 굉장히 재밌어 하고 즐겨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밤에서에 나오는 동물들은 아프리카라는 공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서로를 알고 살아왔던 거죠. 그 조상의 조상의 조상. 그 동물들끼리 서로 도와가며 뭐 코끼리는 보호를 한다든가 기린은 높이서 망을 봐준다든가 하는 것들이 서로 돕고 사는 것들이 저렇게 공존하는 방법이 있구나. 사람은 물론 좋은 분들도 많지만 오히려 서로 약탈을 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피해를 끼치건다든가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아프리카라는 험악한 야생의 공간에서 서로 돕고 산다라는 게 눈으로만 보기에 너무 아쉬워서 다른 독자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그림책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어떤 한 이야기를 한 장면에 담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던 터라 그러면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으니 그것들을 한 장 한 장 담기 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우선 환경책의 접근이었고요. 환경 자체에 대한 접근은 어릴 적부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가 이 등등의 야생과 자연과 환경에 대한 그런 잡지들을 많이 보고 지내와서 그런 것들이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나 하는 것들에 조금씩 표출되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업에서의 것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책을 만들고 있는 입장으로서 책도 나무를 사용한 거고요. 저도 지금 살아감 자체도 지구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에너지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직업으로서의 환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환경운동가처럼 기록적인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우선 그림책 작가니까 그림책 자체로 환경에 대한 것들을 하고 싶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사실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아무리 개인이 작은 활동으로, 물론 저도 지금 머리도 물을 좀 아끼고 샴푸도 아끼고 또 겨울에는 드라이기도 안 하고 하기 위해서 머리도 짧고 뭐 자르고 채식도 하고 있지만 그런 개인이 하는 것들은 굉장히 미미해서 사실은 기업들이라든가 나라라든가 이런 굉장히 큰 단위의 것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들을 움직이려면 우선 개인들이 이런 환경에 관련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야 하는 이 땅에서 더 건강한 지구를 부탁드립니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기업, 나라라든가 더 큰 단위의 것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주 작게부터 조금씩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그림책으로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소윤경입니다. 네, 저는 주로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연필이라던가 아크릴 물감,
색연필 등등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죠. 하지만 요즘은 컴퓨터도 배워서 포토샵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콤비라고 하는 그림책은 단순하게 종이에 연필만 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다양한 색깔이 들어있지 않죠? 그림책을 아주 화려하게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이렇게 종이와 연필만으로도 그림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호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최근에 제가 낸 그림책인데요. 이 그림책은 컴퓨터 작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펜선으로 일단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채색을 하는 방식은 컴퓨터로 색을 넣었어요. 그래서 좀 더 화려한 색깔이 들어갈 수 있었죠. 우선 이렇게 제가 상상했던 부분을 펜으로 그려보았어요. 종이에 펜으로만 그림을 그리고 나서 칼라를 컴퓨터로 색을 입혔어요.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컴퓨터로 색깔을 많이 넣어서 그림책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선 상상력이 필요하겠죠? 무엇을 그릴지 상상해보고 재밌게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려본 뒤에 색깔을 넣으면 이렇게 그림책이 만들어진답니다. 수작업으로 색연필이라던가 물감으로 한 번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색깔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로 작업을 하게 되면 마음에 들 때까지 언제든지 색을 바꿀 수 있어요. 이미 완성된 그림도 나중에 또 색을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효과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림책을 만들 때 요즘에는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그리셔도 돼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거든요. 선생님도 그림 그릴 때 무엇을 그려야 한다 이런 생각 없이 오늘 무슨 생각이 떠올랐다 생각하면서 그냥 그림을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재미난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책 속에는 12개의 지옥이 있어요. 뒷장면에 보면 지옥에서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 써 있어요.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바다를 더럽힌 사람들이 가게 되는 지옥이에요. 바다를 더럽힌 사람들은 어떤 지옥에 가게 될까요? 여기 재미난 그림이 보이죠? 쓰레기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게 되면 쓰레기 지옥에 가게 되죠. 쓰레기 지옥에 가게 되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사라질 때까지 그곳에 같이 쌓여 있어야 돼요. 이렇게 12개의 지옥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자연을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만 즐겁고 쓰고 싶은 것들을 함부로 쓰다가는 이 지구 환경들이 같이 더러워지겠죠. 이 그림책은 호텔 파라다이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한테는 파라다이스가 어디인가요? 이 그림책은 선생님이 20년 동안 아시아 전역을 여행 다니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담은 그림책이에요. 우리에게는 항상 즐거움이 있죠. 그리고 괴로움도 있죠. 하지만 나에게 즐거운 것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즐거운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미난 놀이도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원래는 그 호텔이 있던 자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파라다이스였어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였죠. 이곳에 살던 동물들과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 호텔이 지어지면서 쫓겨나게 되죠. 누군가에게는 아주 아름답고 즐거운 호텔이고 리조트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살았던 집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터전을 잃고 떠나가게 된 사람들, 동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나로 인해서 다들 행복한가? 그리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팝업북 작가 한세별입니다. 팝업북을 좋아했어요. 근데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팝업북으로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은 한 적은 없고요. 그냥 팝업 카드를 봤던 기억, 그리고 조카들 위해서 팝업 간단하게 만들었던 거,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팝업북 간단한 거 이렇게 만들어서 놀다가 닷소리도 역시 아이가 글자 배울 때쯤 글자에 대한, 한글에 대한 공부를 저도 하면서 만들어서
간단하게 놀이처럼 저도 했고 취미처럼 했던 게 출판까지 하게 되었고 그래서 팝업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처음에 마리옹 바타유의 ABC 팝업을 보고 기억, 니은 팝업, 다스리 팝업을 만들 때는요. 좀 비슷한 느낌으로 모양에 집중을 많이 했었거든요. 만들다가 더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소리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아이가 당시에 대안학교 유치원을 다녔었는데요. 조금 한글 교육이 일반적인 뭐 통글자 교육이라던가 외워서 하는 그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단어 위주의 교육보다는 이 소리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는 그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응, 지읒 같은 경우는 이응에 음가가 없기 때문에 투명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미음과 비읍 같은 경우에는 미음 소리에는 모이는 게 있고 비읍 소리에는 이제 벌어지는 그런 느낌의 소리가 이미 닷소리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요소들을 갖고 올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좀 더 주제를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요소가 가미돼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더 명확하게 좀 더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 작업하고 있는 뚫리다 같은 경우는 마음 작업인데요. 작업을 조금씩 이제 확장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뚫리다라는 작업을 하게 된 건데요. 우선 처음에는 빛은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그 뚫려 있는 것들이 모여졌을 때 저 책을 넘겼는데 넘기면서 우연히 보게 된 그 동그라미 다 겹쳐서 생기는 동그라미의 빛이 어떤 마음의 빛처럼 딱 느껴져서 그것을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마음의 빛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그 빛을 끌어오게 됐어요. 하얀색으로 더 집중하게 된 이유는 그 하얀색 안에서 느껴지는 서로 다른 그 깊이들은 또 색이 주는 것과는 다르게 동양화에서 뭐 먹 하나만으로도 모든 색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종이에 약간 다른 하얀색 그리고 겹쳐지면서 생기는 그 종이 두께 때문에 생기는 약간의 그림자 그런 것이 주는 울림이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생각되는 게 팝업북이든 그림책이든 뭐 영화나 음악이든 어떤 거든 간에 저는 그냥 뭐랄까 사랑? 결국 이야기하는 거는 아주 넓은 범위의 사랑이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